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지연이와 수혁이는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지역의 3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에 사시는 삼촌 댁에 다녀왔는데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사시는 강원도는 아직도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추웠어. 잘 보았죠? 제주도와 강원도의 3월 모습을 비교한 상황을 보았는데요. 두 곳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이지만 3월의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해 볼까요?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필 정도로 따뜻했지만 강원도는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추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같은 시기인데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국토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위도에 따른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의 위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교과서 40쪽을 한번 볼까요? 무엇을 나타낸 지도인가요? 우리나라의 1월 그리고 8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8월입니다. 기온이 높아서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남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네, 두 지도를 보면 1월의 평균 기온도 그리고 8월의 평균 기온도 모두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에서 0도씨가 되는 선을 따라 그려보세요. 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1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에서 서울과 강릉의 기온을 비교해보세요. 내륙 쪽에 있는 서울보다 바다 쪽에 가까운 강릉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나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영상을 하나 보고 난 뒤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상예보의 한 장면인데요. 왜 우리나라라는 같은 국토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국토가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죠? 남북은 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북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쪽에 위치한 제주의 서귀포와 북쪽에 위치한 중강진을 살펴보면 서귀포는 한겨울에도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포근합니다. 반대로 중강진은 겨울에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까지 내려갈 만큼 몹시 추운 것을 알 수 있죠. 서귀포와 중강진의 8월 기온차가 약 5도인 것에 비해 1월 기온차는 무려 22도. 따라서 남북의 기온차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크게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러한 기온 차이가 남북에만 나타날까요? 동서로는 어떨까요? 같은 위도에 있는 인천, 춘천, 강릉 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을 살펴볼까요? 기온이 가장 높은 곳, 바로 강릉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백산맥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동해의 수심이 깊어 바닷물이 빨리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지역이라도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또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에 비해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잘 보았나요? 그럼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까 얘기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에서 0도씨가 되는 선을 따라 그렸을 때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기온차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기온차는 왜 발생하는 것인지, 즉, 내륙 지역인 서울과 해안 지역인 강릉의 기온을 비교했을 때 왜 강릉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 생각하여 발표해 봅시다.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차가운 공기가 온 나라를 뒤덮습니다. 이때 내륙 지역은 빨리 차가워지는 반면 동해안 쪽은 수심이 깊어 천천히 냉각되므로 기온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백산맥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더 따뜻한 기온을 보입니다. 네, 아주 잘 정리했네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더 따뜻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더 춥습니다.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나는데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입니다. 바다에 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한 기온을 보입니다. 그럼 기온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을 하나 보고 수업 계속해 볼까요? 기온의 차이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남쪽 지방에서는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발달했고, 기온이 낮은 북쪽 지방에서는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도 기온의 영향을 받은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을 만들었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난방시설인 온도를 설치했어요.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해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난로 등을 사용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날 기온이 생활에 주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은 편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잘 보았나요? 기온의 차이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지요? 기온이 높을 때는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음식을 먹습니다. 남쪽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여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발달했고, 북쪽 지방은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대청에서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온돌로 난방을 했습니다. 네, 모두 잘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기온에 의해 음식이나 생활 모습에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등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들이 많아서 옛날에 비해 현재에는 기온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3차 시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